전. 200억 넘는 게 있어가지고. 아, 200억이 넘는 게 있었어요? 네, 세 군데나 있어가지고 좀 실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1년에 이익이 200억이 넘었다고요? 아니요, 이제 자녀 법인에 했는데 걔를 나중에 하니까 걔가 이게 예를 들어 1년치 법인이 아니라 10월 1일 날 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환산 취득가액을 했더니 걔가 200억이 넘는 거죠. 예. 곱하기 12 나누기 뭐 그런 10월 식으로. 뭐 3 뭐 이런 식으로. 세율 구간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게 보통은 200억 안에 있는데 70억인가 증여해서 그렇잖아요. 어. 70억이나 증여이익이 증여이익이 70억.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로는 한 17억 이 정도 나오는데요. 법인세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제 불균등 감자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통해요. 똑같아요. 법인에 예를 들어 자녀 법인 우리 차등배당할 때 네. 법인에 만약에 증여하고 차등배당 하잖아요. 차등배당을 했는데 걔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걔를 환산하기 때문에 걔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불균등 증감자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법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요. 아, 그래요? 예, 안 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려요. 시행령은 4월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라. 예. 5월 중에 이제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업승계 컨설팅만 300번 이상 한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고경미 최하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고액 자산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형 가업승계를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네, 주주로, 구성원으로 네, 주주로 참여하고 소유해서 운영하는 사실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법인을 가족법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분산을 통해 세율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 세율은 이제 9%에서 24%에 상대적으로 이제 세율 구간이 낮기 때문에 좀 가족 법인을 좀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하면서 전체 세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참여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각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 적용돼 가지고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최저 9%에서 24%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득세를 법인세로 좀 돌려서 네네. 아무래도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 두 번째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족 법인을 설립하고 자녀에게 주식 같은 거를 좀 증여하면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자녀한테 기증여가 많다고 그러면 그 증여를 또 활용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법인, 자녀 법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는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결국에는 자녀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산 이전의 그런 전략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취득할 때보다 일단은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비용을 또 법인 입장에서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과되는 부분이 법인만 적용이 되고 주택을 취득할 때는 또 취득세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상업용 건물 취득해서 자녀한테 넘기려면은 이제 법인으로 매입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조금씩 넘기는. 아예 매입할 때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해서 좀 분산을 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실익이 있을까요? 네, 때에 따라서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 많이 고려해서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무이자 대여를 통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대표님께서 자금을 대여를 하면 법인은 이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주의 지분율과 대여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연간 1억 원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1억 원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특정 법인에 대한 이제 증여이익 규정이 있는데요. 상증세법에 이제 그때 주주당 1억에 이제 그 증여이익이 발생을 하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자금을 받으면 또 받은 거에 대해서 법인세가 나오는데 이제 법인세 말고 증여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제 5번째가요. 법인의 차등배당인데요. 이제 가족법인의 차등배당이라고 하면 각 주주들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주주마다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활용하면 세법상 다양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효율적인 소득 분산과 세금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소득이 많은 부모가 배당금을 좀 포기하면서 배당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고소득자에게는 적은 배당을 지급하고 가구 전체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작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법인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법인 차등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올해는 이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게 작년에도 이제 이미 많이 했고 네네. 실제로. 예. 개인들끼리는 차등 배당을 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이제 차등 배당을 받는 구조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배당을 아무리 차등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차등 배당을 하지만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의 유죄에는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등으로 하실 수 있는 금액이 막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산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해서 자산을 뭐 자연스럽고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거에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재산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소득세를 한번 내시고 남은 자산으로 자녀한테 증여하고 원래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법인의 차등 배당이니까 자녀 법인의 차등 배당으로 다 줌으로써 사실 증여세 한 번은 안 내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어요. 왜 그렇게 효과가 있냐면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법인의 이제 잉여금을 결국은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배당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에 발생하는 것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인의 차등 배당이지만 이 차등 배당이 과거 개인 주주 간의 차등 배당으로도 많이 활용했던 거고요. 같은 취지에서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개인 차등 배당 못하는 이유가 증여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컨설팅의 방향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법인으로. 자, 그러면 차등배당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얼마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과거 차등배당 하게 되면 차등배당 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 합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 소명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절차들에 대한 것을 다 해드립니다. 과거에 실제로 2020년도인가요? 개인 차등배당 막혔을 때예요. 그 전에 한 10억인가를 해드린 데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세무조사 나왔을 때 실제로 관련된 그런 근거들, 그때 회의록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개인 차등 배당한 것도 다 부인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 같은 연관성을 봤을 때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설립할 때 주의사항이 많은데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을 하시고 유의사항이 있으세요.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법인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그리고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런 이제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9%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19%로 법인세율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 점을 알고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하셔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무슨 사업거리가 있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로 그 가족법인이 좀 운영을 하면 네. 9%의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죠. 전체 매출액의 네. 반 이상만 이제 그 배당 수입이 넘지 않으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최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동행을 해보면 그냥 배당만 받는 그 법인을 만드는 걸 되게 이렇게 꺼려하죠. 조심스럽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기도 한데요. 이제는 절세적으로라도 좀 활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좀 구상하고 법인을 좀 설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가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아버지 회사의 매출만 쪼개기식으로 갖고 오는 건 오히려 더 많은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가 합법이지만 네네. 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다 이제 증여세인데 네네. 이게 원래 다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셔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서 보면은 완벽하게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구분해서 운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법인만 만들어두고 사실은 뭐 그쪽에 직원도 없고
근데 매출만 그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세금 계산서 문제도 있고요. 지금 고세무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사업장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네, 네. 그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이제 배당만 받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사실 가족법인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전에는 뭐 증여특례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거나 대표님들이 좀 이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제 사실 뭐 잉여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누적 잉여금이 100몇억이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저희가 단기간에 원래 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소득도 분산하고 뭐 해도 연도도 달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님하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 재산이 축적되는 걸 바라시지 않으시거든요.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자녀나 손자녀 모든 사람들 대동해서 가족 그게 한 8명, 10명이라고 하면 연에 8억에서 10억까지는 법인세만 내고 인출하시면서 잉여금도 줄여가면서 그 자녀법인 쪽으로 부를 이동하는 것들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지분 퍼센트 내지 자녀법인이 그 모법인, 부모법인의 예를 들어 지분율을 몇 프로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입금불사님률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으면 그 받는 거에 100%를 다 어쨌든 세금 안 내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으세요. 누적해서 만약 길게 보게 되면 만약 8명이다라고 하면 그 1년에 8억이고 10년이면 80억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의 이전 효과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좀 있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또 케이스가 있냐면 결손이 누적된 법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식 같은 거를 증여하는 거죠. 자녀 법인에. 그렇게 해서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 의제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증여해주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법인세도 안 나오시게 되거든요. 누적 결손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케이스도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좀 원하셔서 지금 이제 이쪽 법인은 그러니까 여기는 자녀법인 아니에요. 대표님이 2군데 회사를 갖고 있는데 한 군데 회사가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결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대표님의 주식을 여기는 본인 다 회사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증여하셔가지고 거기를 좀 이익 나는 구조로 만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산 수준 이익으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주 구성을 좀 잘해서 하면 네. 만일 8명이다 손자녀까지 그러면 네. 한 8억까지 네, 매년 그래서 10년이면 한 80억, 80억 넘어가니까는 그거는 뭐 엄청난 효과죠. 예. 그걸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두 법인이 있어서 한 법인의 주주로 꼭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진행한 사례는 그건 아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할머니가 돈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손주나 이제 그 자녀들한테 증여를 이미 개인적으로 많이 해주신 상태에서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법인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법인의 주주를 좀 이제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게 좀 바꿔드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계속 거기에 돈을 거기는 이제 5억씩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5억씩 증여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의 이제 법인세는 나오지만 이미 높은 구간의 증여세율은 이제 피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모은 다음에 그 법인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제 장기 플랜으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들한테 줘도 50%, 네네. 손자녀한테 줘도 50%.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하면 이제 목돈이 마련이 돼서 법인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원하시는 이제 사업 자금 마련하실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님 부동산 취득해서 가져가시죠. 네네. 절세 효과도 크잖아요. 그쵸. 이게 뭐 탈세는 아니니까요. 탈세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구간이 굉장히 이제 증여세 구간이 높으셨어요. 개인적으로 현금도 증여를 많이 하셨고 주식은 증여특례를 통해서 또 일부를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못하는 회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주식을 바로 증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주식도 증여 하나요? 네네. 그래서 주식 증여를 해서 개인적인 아드님이 이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법인이 아드님의 그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가족법인이 또 추가적으로 주식 증여를 통해서 또 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사실 이런 이제 원리나 이런 개념은 굉장히 많잖아요, 강의가. 그러면 대표님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저희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사례를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법으로는 되는데 네. 했다가 세무조사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서 하잖아요. 네네. 일단 이제 저희가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꼭 모든 사례에 딱 이제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편적인 사례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려면 이제 상담을 꼭 통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례는 두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한쪽 법인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 법인에서 계속 가지급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법인끼리 가지급금을 만들면 됐는데 꼭 대표님을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보면 네. 아주 간단한 건데 굳이 대표님들이 그 돈을 받아와서 가지.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냥 빼니까 기장 세무사님하고 소통이 없이 한쪽 회사는 가지금 10억, 다른 회사는 가수금 10억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한 번에 10억 이렇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을 저희가 주식 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드렸어요. 양쪽 회사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다 없애드렸고요. 또 여기 회사는 이제 그것도 해결해드리고 또 차명주주가 있어서 차명주주는 아니고 실제 주주인데 주주한테 시가보다는 뭐 싸게 시가가 한 30억 정도 됐는데 30억 정도의 시가인 주식을 한 5억 정도를 주고 실제로 대표님께서 사오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가족법인을 통해서 좀 절세하면서 문제없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 사실 차명 주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평가라면 30억 이렇게 나와도 네. 실제 그 가치가 네. 30억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30억을 주고 사올 대표님은 아무도 없으세요. 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또 세금이 또 나오니까. 그렇죠. 개인 간에 또 너무 저가로 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증여세가 나오니까요. 예. 그거를 이제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최하영 세무사님이 차명 주식은 너무 잘하시는 네, 경험이 네. 많고. 가족 법인을 활용하면 어쨌든 이제 주식 양수도 거래도 이렇게 특수관계 있는 사람과의 거래도 좀 손쉽게 할 수 있고 법인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다른 큰 회사가 있으면 큰 회사의 이익잉여금 줄이면서 또 자금을 확보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배우자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특례가 안 되는데 그런 주식에 대한 그 처분도 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더보기란에 링크를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